네, 여러분, 이영훈 교수님의 얘기를,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은, 사실 이영훈 교수님의 발표에 이어서 이제 몇 분이 쭉 잇따라 발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석춘 교수가,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유석춘 교수가 이 발표문의 그 내용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 종북적 역사관을 만들어낸 그 원형은 연세대학교의 김용섭 교수다 하는 지적이 쭉 있습니다. 그 김용섭 교수가 학자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라는 전제를 깔고 아마 같은 연구실을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유석춘 교수가 이 김용석 교수가 이제 소위 이제 역사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소위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것은 이제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맹아론. 이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이 없었더라도 일본에 의한 강제적인 근대화가 아니더라도 자생적으로 근대화의 가능성이 있었고 자생적으로 자본주의로 갈 수 있었는데 일본이 중간에 회방을 하고 일본이 끼어들어서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자생적인 발전이 방해를 받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소위 식민사관하고 대칭되는 것, 대칭점에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구제불능의 국가였으므로 일본이라고 하는 좀 일찍 근대화된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근대화가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식민지배가 정당화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논리를 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굉장히 이제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이 김용섭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들이대면서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정리를 한 분이 바로 이 이영훈 교수입니다. 이영훈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주의 맹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끝까지 이 관료 지배의 일종의 노예제 사회에 비슷한 중세조차도 제대로 건사되지 않았다. 중세도 아닌 고대 노예제 사회에 비슷한 사회였고 산산이 조각나 있던 그런 사회였다 하는 것이 이제 이영훈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이영훈 교수님 본인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아마 좀 거북스러워하거나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우리나라의 좌빨입니다. 좌빨 1호입니다. 그래서 이영훈 교수가 소위 이제 운동권에서 그때 70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운동을 위해서 노동운동, 소위 민주운동을 위해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고 난 서울대 다니던 사람이 아니야. 난 어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나왔어 해서 공장에 취직을 했던, 위장 취업을 했던 그 1세대가 바로 이영훈 교수입니다. 근데 이영훈 교수님이 이제 소위 한국 경제사를 쭉 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누구한테 뭐 사주를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의 공부를 쭉 거쳐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서 마르크스의 경제사관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도달한 결론이 이제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영훈 교수로 도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좌익 그 학단, 예를 들어서 박현채, 한국농업의 구상 이런 유명한 책을 쓰고 물론 착각과 환상의 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뭐 그걸 정말 무슨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끼고 다녔습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여기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책을 쓴 이제 박현채, 그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의 원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박현채라는 분이. 그 박현채의 수제자였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수제자였다가 전향을 하신 거죠. 그 스스로 이제 지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서 도저히 그 어떤 지식의 의문을 풀 길이 없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된 거였어. 이건 저렇게 된 거였어라고 스스로 지적 발견의 경로를 따라서 소위 자유를 향해서 전환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영훈 교수가 민중이다, 뭐 민족이다, 뭐 소위 자유라고 이제 대책에 세울 때 또는 그쪽의 교과서 집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내용을 사실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이영훈 교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쪽 진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박현채의 그야말로 수제자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행히 때늦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본인은 굉장히 그걸 후회하세요. 너무나 많은 허송시 세월을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것을 추구하느라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그게 맞는 거라고 온 젊음을 바쳤던 것을 정말 본인께서는 후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이 젊은이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정말 더 큰 지식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데 정말 젊은 시간을 말도 아닌 주장에 낭비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저렇게 무차별로 전파하는, 쓰레기를 전파하고 독극물을 퍼뜨리고 있으니 이영훈 교수 같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 정말 이 폭발한 성명서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성명서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 버전 자체가 이제 이 방송용 버전이 아니고 이제 조그만 자유경제원에서 이제 거기 안에서 세미나 형태로 발표하는 자료였기 때문에 촬영 상태도 나쁘고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이영훈 교수의 이 선언서는 국정화 논쟁의 본질은 자유사관과 민중사관의 대립이다고 하는 이 내용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가면 떠 있습니다. 또 이 어제 세미나 했던 내용 전부가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도 떠 있고, 제가 이 현정근 원장에게 얘기해서 정규제 뉴스에도 그대로 노출시키겠다고 해서 노출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라서 많은 분에게 이걸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걸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곧 시간 되는 대로 이영훈 교수님께서 오셔서 여기 정규제 뉴스 스튜디오에 오셔서 직접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입장을 밝히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본주의 맹아론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나중에 정규제 TV 말미에 무엇이 부끄러운가 라고 하는 요지로 여러분들께 정규제 칼럼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뉴스 2부로 갈까요? 네, 이성현 아나운서가 뉴스를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약 7%의 경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현지 시간 21일 영중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다소 하방 압력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9%로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시 주석은 영중 경제협력 정상회의 폐막식에서도 현재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흐르고 있으며 주요 경제 지표도 적정 범위 내에서 기대 목표치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뉴스는 제가 조금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뉴스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일본경제신문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본경제신문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2조 엔 수주했다는 기사는 좀 이따가 이송현 씨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베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2조 엔의 수주를 했다. 가스전과 발전 등에 2조 엔 같으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나요? 20조 원인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영국이 중국제 원자로를 도입키로 했다. 순회회담에서 합의했다. 선진국으로서는 처음이다. 뭐가 처음이냐? 중국 원자로를 선진국이 수입하기로는 처음이다. 에너지협회 등 총액 7조 엔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CNN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uld you trust China with your nuclear power? 중국 믿을 수 있어? 원자력 발전소를 탄다는데 너 믿을 수 있냐? 중국을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영국을 지금 비꼬는 얘기입니다. 영국을 비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중국이 영국의 원자로를 뭐 거대한 규모를 하고 또 그 고속철도 있습니다. 어떻든 중국이 그야말로 영국을 매수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영국이 뭐 여왕과 뭐 찰스와 손자까지 나오는 3대가 나와서 따뜻하게 환영하고 여왕의 마차에도 태워주고 뭐 이런 환대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의 매수는 막 영국에서 지금 불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네, 다음 뉴스. 중국 최대 철강 회사인 바오스틸의 쉬러장 회장이 중국의 향후 철강 생산량은 20% 정도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중국 철강 업체들은 공급 과잉 및 수요 감소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철강 업체들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80억 위안의 손실을 기록 중이라며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례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수익성 악화는 결국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 조만간 함선이나 항공기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바마 정부가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 중인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 떨어진 해역에 함선 또는 항공기를 근접 파견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남은 것은 투입 시기 결정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인 해역을 중국에 허가 없이 통과하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군은 지난 봄부터 함선 파견을 검토했지만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류했다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함선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그 부근에 중국이 중국 5성 홍기를 바다 밑에 꽂고 있는 것 같군요. 글쎄요, 이 참 어떻든 항공모함을 보내겠다고 돼 있고 지난번에 우리들이 왜 이충근 박사 모시고 남진아에 대해서 좀 따라봤는데요. 긴장은 높아지고 있고 아마 항공모함이 진입하는 것을 기화로 아마 상당한 또 모양이 좋지 않은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그 파이널 솔루션, 최종적인 해법, 이 나치가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보내서 인종 학살, 인종 청소를 하는 듯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로 대거 몰아넣고 그 살해한 것에 대해서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아이디어였다 하고 네타냐후가 얘기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아주 정말 여론이 죽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르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inal solution was Germany다. 그건 독일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냐.
한번 보시죠. 뭐 CNN 화면입니다. CNN 메르켈이 final solution was Germany다. 이렇게 네타냐후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이널 솔루션은 제가 전에 한번 교양으로 여러분들께 유대인의 기원인가요? 폴슨 교수가 쓴 언주이신가 유대인에 관하여인가요? 세 권인가로 되어 있는 그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말하자면 종교개혁가 루터의 논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문에 보더라도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아이디어다고 네타냐후가 얘기하면 세상이 웃을 노릇이죠. 독일인들이 유대에 대한 정오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그 종교개혁가였던 루터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거의 비슷한 기억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버러지와도 같아서 그들을 죽이고 불질러서 모두 불태워 버려야 된다. 그들이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그들의 소굴을 불태우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썼던 것이 그 종교개혁가 루터였습니다. 언주이 씨라고 하는 뭐 논문 제목도 아마 언주이신가 뭐 그럴 겁니다. 주대인에 관하여라는 논문이고 그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헤어 크레딧을 죽여라 하고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독일의 서민들이 뭐 아주 말도 못하게 데모를 하는데 그때 주된 타겟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이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샤일록처럼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죽이라 헤어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헤어는 미스터잖아요. 크레딧, 신용시.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주이시다 뭐 해서 이제 그 죽여라고 데모를 많이 했는데 그때 타겟이 이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타겟이 이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네타냐후가 뭐 이스라엘을 죽인 것은 최종 뭐 파이널 솔루션으로 다 인종 청소를 하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불지르는데 메르켈이 미안했든지 무슨 소리냐. 파이널 솔루션은 저머니다. 독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뉴스 하다가 제 멘트하고 두 개가 남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송희 씨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그 뉴스 남은 거 두 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씨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시작하십시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힐러리 대세로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고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전 장관을 공개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반짝 돌풍을 넘어 진지한 후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전화조사 결과 트럼프는 32%의 지지율을 얻어 2위인 벤 카슨의 22%를 크게 앞섰고 후보 지명 가능성 역시 4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수주할 프로젝트 총액은 2조 엔, 우리 돈 약 19조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1조 엔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사업은 니키와 미쓰비시 등 5개 회사가 차지합니다. 또 미쓰비시와 미쓰비시 중공업도 메탄에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5천억 엔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스미토모 상사 등은 400억 엔대 화력발전소 수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2010년 10조 엔인 인프라 수주를 2020년까지 3배에 달하는 30조 엔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시장에 이어 중앙아시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일본이 요즘 뭐 굉장히 뉴스가 좋습니다만 방일 소비 연 3조엔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의 일본의 방일 소비입니다. 방일 소비. 7, 9월 달에는 그 손님 수, 금액도 최고를 기록했다. 애난 면세점 확대를 따라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9월 달까지인가요? 8월 달까지인가요? 그 일본을 방문한 방문객 숫자도 1,4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중국도 물론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관광객은 아직은 한국이 많습니다. 한국이 올해 많이 줄었지만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 일본에 가는 외국 관광객 중에서 서구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에는 그 일본의 아주 그 친일파, 일본을 좋아하는 그 광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서구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많이 가고 중국도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국보다는 작습니다. 한국은 올해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일본은 아주 빠르게 늘어서 우리보다 지금 한 600만 명 이상 좀 많은 것 같은데 올 들어 들어오는 인구로 따지면 1,400만 명이 넘는 1,450만 명 정도 되고 지금 쓰고 가는 돈도 3조 엔이 넘었다 이렇게 돈도 우리보다는 객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아베는 밖에 나가서 뭐 수주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TPP 끌어냈죠. 아주 뭐 깃발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처져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가 망하기를 저주하는 인간들도 많고 이제 그것부터 좀 고쳐자 하고 있는데 또 저항이 만만치 않고 일반 시민들은 역사 교과서를 뭐 내용 잘 모르고 그저 국정화라 그러니까 뭐 국가가 그런 것까지 하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아주 가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나서서 말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소희 씨 고맙습니다.